바로 FOMC 얘기입니다. FOMC 얘기 아마 이번 주 내내 지겹도록 들으실 텐데 네, 이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 충격의 빌미가 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오늘 이 내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FOMC 회의 결과 이제 내일 새벽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오시는 분들마다 여쭤봤던 네. 것 같아요. 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여쭤봤더니 어떻게 나오든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시는 쪽도 있고요. 뭐 그냥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쪽도 계신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급락을 했던 가장 큰 요인이 아무래도 일단 연준이 출구 전략을 예상보다 좀 빨리 할 수 있고 그렇게 네. 되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악재다 이런 요인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신흥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채권시장에서 그렇고 자금이 다 이제 이탈을 하는 그리고 이탈 규모도 상당히 많은 이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급락했고 채권 금리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연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연준이 의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출구 전략은 그 시장의 어떤 충격을 상당히 최소화시키면서 이루어지는 게 출구 전략인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어떤 흐름들은 금융시장 흐름들은 연준이 어떤 의도했던 어떤 상황은 아닐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연준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수습을 하는 네.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금융시장이 그렇게 수습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정책적인 방향성은 연준의 출구 전략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이제 급격히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우려 부분들 그리고 또 다소 과민하게 반응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돌려놓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해볼 부분은 그 FOMC 회의 이전이나 이럴 때마다 항상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 요인 외에는 지금 펀더멘탈 측면에서 주가나 경제가 좀 회복될 여지들이 상당 네. 부분 작다라는 거를 반증을 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 쪽 정도로만 접근을 해야지 예. 연준의 어떤 정책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펀더멘탈 부분의 어떤 기대감을 다시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기는 되는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은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냥 뭐 지금 수준대로 뭐 큰 급등 혹은 큰 급락 없이 그냥 제자리를 조금 더 이어갈 것이다 이런 쪽이신가요? 일단 1880포인트가 종가 기준으로는 계속 이제 바닥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자면 상당 부분은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188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서 크게 이제 하락할 가능성은 예. 선진국의 어떤 양적 완화 정책과 궁극적으로는 실패를 해서 글로벌 경제가 디플레 우려에 빠지고 그리고 중국 경제의 어떤 불안 심리가 상당 부분은 현실화되면서 예. 중국이 경착륙으로 가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시장 흐름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정도 지수 수준이면 바닥권으로 인식해도 무리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 부분 자체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등이 있더라도 추세적인 요인으로 진행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연준이 금융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뭐 출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를 하든 말든 간에 어떤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가 충격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외국인이 덜 팔게 돼서 주가 충격이 제한적인 걸까요? 아니면 기관이 좀 받쳐줘서 주가 충격이 제한적인 걸까요? 뭐 두 가지 다 이제 그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연준의 어떤 정책 기조가 좀 좋은 쪽으로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순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매도 어떤 강도가 둔화되는 그런 정도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들어서 일단 외국인 매도 강도가 지난주보다는 좀 약합니다. 약간은 제한적인 흐름은 나타나고 있고 FOMC 회의가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개선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투신권으로의 자금 유입, 즉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 이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9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는 주식형 펀드 환매는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 매도가 좀 진정이 되고
국내 기관의 매수 여력이 조금 생기는 그런 지수대가 1900포인트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얘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지수가 약간은 더 반등을 통해서 레벨업은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후반이 되면 이제 FOMC 이 이벤트는 지나가게 될 거고요. 네. 6월 중순으로 이제 접어든 지금 7월에 대한 이벤트도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거 과연 또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그 증권사에서 좀 어떤 얘기 돌고 있습니까? 2분기 실적 기업들 이번에도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나요? 일단 기대는 좀 약합니다. 약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뭐 새로운 부분이냐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는 알려진 사실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것도 상당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 예상보다 좋다면 또 호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예상보다 좋은 수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예. 기대를 낮추고 계신 예, 거군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큰 예.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삼성전자 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 전망이 추가적으로 아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큰 어떤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예. 있고요. 관건은 이제 그 노트 3가 출시가 될 3분기 네. 예. 따라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삼성전자 실적 전망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이렇게 우려스러운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섹터 쪽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중국 관련 쪽, 중국 네. 경제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쪽이 좀 약하고요. 화학, 철강, 대부분이 산업소재 이제 이런 쪽. 그 소재 예. 쪽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학이나 철강 이런 업종이 그런데 실적은 여전히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컨센서스보다 실제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전망치는 조금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충격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쯤 우리 주가는 좀 회복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니투데이 방송이 200여 명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역시 네. 하반기에 IT가 업종을 이끌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시고 그 IT가 과연 시장의 상승으로 이끌어줄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IT 쪽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그동안 이익 모멘텀이 좋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 IT 업종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반영을 하는 가장 큰 요인도 이제 이익 모멘텀의 비교 우위에 있었다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약화됐죠.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는 조금은 더 슬로우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물론 3분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트 3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아직 좀 유보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 기대치가 좀 낮아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물론 그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익 전망 기대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른 모습을 형성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반기 때만큼 IT에 대한 어떤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의 비교 우위가 강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IT도 약간은 슬로우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그런 쪽보다는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상반기에 이어서 이어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제부터 급격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 섹터가 자동차인 것 같아요. 판매량 증가하고 엔화 약세 그 우려감 덜어지고 등등 이유 들어서 자동차주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좋은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외로 지금 5월달, 6월달에 자동차 관련 주식들의 어떤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은 수익률이 좀 나와준 것 같고요. 요인은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엔화가 좀 강세로 갔던 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도 압박이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업종을 봤을 때는 두 번째가 이제 시가총액 비중 측면에서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나온 어떤 그런 유동성이 자동차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네. 반대급부 측면에서 이익을 좀 수혜를 좀 봤었는데 반대 흐름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후에 지금은 네. 한 135원 원 정도 수준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바닥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많고요. 예. 따라서 일단 삼성전자 주가를 높게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 주가의 반등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수혜를 봤었던 자동차주가 약간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수급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른 측면에서는 엔화가 좀 강세로 갔었는데 FOMC 회의 결과가 좀 안정적으로 나와준다면 네. 엔화는 또 다시 약세로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쪽 측면에서의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를 추세적인 측면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은 그 등락 국면, 박스권 국면 쪽으로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동차의 움직임은 추세적이기는 좀 무리가 있고 대신 FOMC 회의 결과는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